네, 일단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따끈따끈한 이 광화문 소식입니다. 10만 촛불이 주최 측 추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체감상 10만을 훌쩍 넘었다라는 반응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만큼은 한동훈 대표가 절대 피해서는 안 됐다 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태도도 저 모양 저 꼬라지고 그저 윤석열, 김건희에 넙죽 엎드리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여기서 더 터지고 있는 게 명태균이 나오고 심지어 그 뒤에 무슨 명리학자, 사주, 무슨 주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것들은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슬슬 박근혜 탄핵때의 생각이 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바쁜 주말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서 거리로, 심지어 그것도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보시면 이런 사진들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국힘에서는 이 모든 거를 그냥 민주당 부흥회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려고 할 텐데, 그런 조롱들을 듣는다고 해서 여기 나가시는 분들이 나 그런 취급받기 싫다, 안 나갈 거다 라고 하진 않습니다. 결국 저들이 저렇게 싸잡는 건 일반 정치 저간여층이나 혹은 중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못 붙게 만들려고 저런 여론전을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대책을 갖고 대응을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림이 위원회 이 깃발도 당당하게 우리 알림이단 분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유쾌하게, 그래서 저도 벌써부터 다음 주가 기대되더라고요. 아마 이게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센스 있는 분들, 요런 패러디들, 이 안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장 남천동을 중심으로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24시간 이 남천동의 텐션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알림이단 오픈 카톡방에 오시면 아주 자세한 일정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다양한 그 유머 그리고 위로 이런 걸 같이 주고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링크는 제가 또 따로 남길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명록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알림이단 분들이 이 방명록 썼는데, 이거는 제가 썼을 때 기록이라 이후에 또 오신 분들이 쭉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톡방 1000명, 오프라인에 요 방명록 50명 매주 나오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열심히 공들이겠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같이 으쌰으쌰, 이게 말로만 연대하자 공감 능력을 키우자 이걸로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 현장에서의 뜨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바라는 날을 빨리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김건희의 주술 스캔들,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거죠. 이게 설마 했던 얘기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순실이 억울해 보일 정도다 라는 얘기가 사방팔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속, 주술, 역술 이런 얘기들이 주 키워드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 실제로 관상, 궁합, 운세 이런 거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박사 논문도 썼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거는 확신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인 윤석열, 김건희 씨가 저런 거 믿고 다닌다 하면 그냥 뭐야 저거 이러고 넘기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 의존을 했다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김건희 씨를 옹호하겠다고 이런 거 믿는 게 뭐가 문제냐, 니네는 사주팔자 이런 거 안 보냐, 이런 식으로 슬쩍 말장난하지만 본인의 위치와 책임과 권한과 이런 게 다 다르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저런 식으로 공사 구분을 못할 정도로 갔다는 거가, 심지어 그 자기들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거가 가장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와중에 오늘 오전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명태균 천공은 어린애 수준이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평가도 하는데, 한마디로 다른 후보들이 그 왕자 논란 있었잖아요. 윤석열 손바닥 왕자 논란 때 다른 경쟁 후보들의 대처를 보면서 윤석열 이겼다, 경선 이거 이겼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얘기를 했던 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막 천공 얘기도 하는데, 최근에 민주당의 녹취록이 또 그 공개가 됐죠.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녹취록.
그래서 이 왕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막 여기저기 얘기했던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더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천공은 어린애 수준이다. 그런 인간들은 나한테 감히 말도 못한다. 그리고 그 김종인하고 밥 먹은 애는 나한테 찍소리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요 김종인 씨랑 밥 먹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역술인으로 알려졌던 그 노병안이라는 뭐 그 사람을 지금 겨냥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명태균 씨가 천공, 그리고 뭐 노병안, 뭐 이런 사람들 거론하면서 자기의 어떤 우위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해서 다수가 역술인들, 그런 다수가 윤석열, 김건희 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나 같은 캐릭터의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나간다 그러면 지금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꿈들을 펼칠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은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주위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오로지 자기, 소위 말해서 이제 독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것도 오바가 아닌 게, 저 감옥 가요, 정확히는 뭐 깜빵 가요, 뭐 이랬다고 하죠. 들려오는 얘기대로면. 아무튼 이런 무속인을 포함해서 조언 구하는 그룹이 7, 8명 정도 더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런 것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맡겨져 있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저기에 포함이 된 거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와중에 집권여당 대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8표의 이탈표라도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우리의 그 에너지를 덜 소모하고 그런 소중한 자원들을 지킬 수 있었는데, 지금 저 인간은 뭐 하고 있냐? 저 채널A에서 주로 막 계속 한동훈 대표를 좀 띄우는 듯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뭐 가발레이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로 저쪽 스피커들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에 뭐 전 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소위 게임으로 치면 이제 황금 고블린이 됐어요. 경험치가 달달하다 이겁니다. 평소에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잊혀져 있던 사람들도 지금 이 시점에 한동훈이란 얘기만 하면 죄다 기사화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김은혜 씨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똑 부러지는 한동훈이 왜 갈팡질팡하냐, 가족이 쓴 거냐 아니냐, 요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터지고 다니던 김기현 씨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미를 봤다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덜너덜하게 지금 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완전히 만만한, 경험치 2배가 아니라 거의 이거 한 경험치 5배, 10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한동훈만 잡으면 이게 경험치가 막 쏟아지는데 거의 달달하게 뽑아 먹겠다고 지금 국힘 쪽 정치인들이 다 절로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잃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잘 보이고 기사화도 되고 얼마나 이게 일석몇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지금 장예찬 씨죠. 그래서 뭐 지금 나 장예찬만 보면 한동훈이 튄다, 나 고발하라니까 왜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한동훈 가족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한동훈 드루킹이라고,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 뭐 한가족 드루킹, 이렇게 이제 드루킹 얘기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 기억 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드루킹이란 얘기만 나오면 한동훈 드루킹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친윤 그룹이 만들었어요. 드루킹 얘기 나오면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엔 한동훈 드루킹이다, 계속 주위에 그 내용을 알리면 됩니다. 그냥 요 싸우고 있는 소식만 전하면 돼요. 야, 드루킹이라고 그 정치 뭐 있잖아, 그거 한동훈 드루킹이라고, 그거 지금 이게 친윤계에서 같은 진영인데 저렇게 비판하더라 라는 식으로 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를 한다 그러면서 제가 살다 장예찬 씨 페이스북에 쭉 보는데 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그냥 이제 명분상 이재명 대표 언급을 하고, 나머지 8, 9 거의 9할은 다 한동훈 대표 얘기예요. 요 얘기를 하면 또 신나게 기사화가 되니까 지금 가장 그 낭만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뭐 장예찬의 화양연하다 이런 표현도 뭐 해마 형님은 하시던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날카로운 칼로 한동훈이라는 그 대표를 막 후벼 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게, 저 아저씨들, 국힘 계열의 그 아저씨들은, 그 막 할아버지 이런 정치인들은 온라인을 모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오히려 자꾸 실책을 하고 명분만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든가 아니면 좀 그 친한 게 젊은 사람 찾아서 스피커로 내세우면 되는데 뭐 사실은 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사태 파악을 하고 쉽사리 못 나서겠죠. 이게 나서면은 망신당하고 자기가 깨질 게 뻔한 국면이긴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어쨌든 IT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모르니까 요 장예찬 씨가 그 부분을 계속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뚜루킹이 돼버린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내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것도 문제지만 이거 다른 가족들 명의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 한마디로 이 국힘 계열의 여론 조작 문제 지금 뭐 한동훈 뚜루킹 얘기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 과연 김건희 댓글팀 얘기는 없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한동훈 씨의 딸 그리고 뭐 장모 이런 사람들 얘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하면서 장예찬 씨가 뭐 페이스북에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우리 알림이 구독자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린 건 그닥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대략 요렇게 폭주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계속 거론되는 게 한동훈 씨의 부인 진은정 씨인데요. 뭐 꽃보내기 운동을 주도한 계정이 지금 의혹이 제기되니까 글 지우고 사라졌다. 잠수를 타버렸다. 요거 이상하다. 한동훈한테 꽃보내기 운동 주도한 거 누구냐? 요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면서 옆에 이제 진은정이랑 키워드가 계속 딸려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인정 안 하고 버틴다면 진은정의 강남맘 터뜨리겠다. 최후 통첩까지 날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 찝찝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장예찬 씨가 딱 시간을 건 겁니다. 너 조만간 내가 계속 그렇게 피해 다니면 조만간 그 진은정 씨가 했던 짓 내가 다 까발릴 거야. 너 그럼 그땐 정계 은퇴 상황 되는 거야. 지금 테러 열어줄 때 빨리 오라고. 요런 식으로까지 거의 그냥 다 벗기고 모욕을 주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왜 이렇게 대응을 못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둘이 갑자기 대뜸 라이코스 타령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던 그런 이준석 씨랑 갑자기 또 여기서 이렇게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죠. 왜냐? 이준석 씨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쳐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김건희라는 인물을 놓고 셋을 한번 보자고요. 김건희, 장예찬, 이준석. 지금 이준석 씨는 계속 사람들한테 윤석열, 김건희를 한 묶음으로 놓고 자기의 포지션상 윤석열, 김건희랑 그렇게 동맹이 말이 되냐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동맹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지적했던 건 명석희 동맹입니다. 명태균, 김건희, 이준석. 여기에 사실은 또 그 뿐만 아니라 지금 김종인 씨도 얽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요 사이에 김건희라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예찬 씨의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이런 댓글 달더라고요. 아니 요즘 보니까 이준석과의 케미가 슬슬 나오는 게 뭔 일이냐 이거. 우리 보수층에서 이준석을 어떻게 내보냈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 우리 예찬이가 가까워지냐. 이건 우리 예찬이 미래 아주 마이너스인걸?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그러자 이제 장예찬 씨가 또 이제 정신 차린 거죠. 갑자기 넉넉히 이준석 씨의 그 소위 언론에 대한 그 영향력을 아니까 거기 또 좋다고 자기 떡밥 날리고 막 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임마? 너 손모가지 이런 댓글 달리니까 전화가 와서 게시판 사건 알려준 게 전부인데 그걸로 음해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랴부랴 이렇게 대응을 하는 아주 이런 막장 중에 막장인 상황이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 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뭐 장예찬 씨, 뭐 한동훈 대표 저 문제, 여론조작 문제를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문제를 덮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쪽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지금 뭡니까? 친윤, 윤한홍, 이 명태균 해유 시도했다가 그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고, 그 명태균 씨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나는 구속시키지 마라. 하지만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근에 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회유를 한 윤핵관이 또 있었다. 그러면서 정점식 씨를 지목한 겁니다. 한마디로 명태균 씨가 구속당하기 직전에 주변에서 자기를 회유하려고 했던 윤핵관 중에 2명을 꼽은 게 한 명이 윤한홍, 한 명이 정점식 씨고요. 그 내용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명태균 씨한테 화를 내는 통화 하나만 공개 좀 해달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거의 1시간 동안 윤석열이 전날 폭주를 하고 바로 다음날 사과를 1시간 동안 했다는 얘기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말고, 그거 꺼면 큰일 나는 거고, 그거 말고, 아니 명태균한테 화낸 것만 까줘. 요걸 바랬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명태균 씨의 요구 조건은 불구속 수사와 가족의 생계 지원이었다고 하죠.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태균 씨가 자꾸 저렇게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자들 속이고 국민들 속이고 여기저기 막 허세 부리고 다니는 꼬라지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날아가는 사람이 있죠.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4번이 아니라 이젠 5번 울게 생겼다.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혜경 씨의 그 변호인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 굉장히 유능하고 꼼꼼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이 재판하는 걸 보면 엄청난 실력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한 중요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명태균, 그리고 오세훈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 그리고 성명불상의 안동 사업가, 이들을 내일 그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요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줬지만 이건 캠프랑 무관하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그 김모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명태균 측의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건 맞다. 다만 나는 그냥 팬으로 개인적으로 비용된 거다. 이 말을 누구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기껏해서 이제 생각한 게 저런 변명인 건데, 계속 논란이 됐던 그 강혜경 씨 개인한테 송금을 했던 3,300만 원, 요 문제가 이제 증거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패턴입니다. 증거가 나오기 직전까진 바득바득 우기고, 뭐 법적으로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되려 큰 소리치고, 심지어 막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버리기도 하는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피해갈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까 내가 이거 기억을 잘못했네. 사건 터지고 나서 보니까 금액이 맞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게? 이걸 기억을 못했다고요? 아니 단순히 무슨 말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말을 하다가 뭐가 잘못 나온 것도 아니고, 3,300만 원이란 돈을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이걸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가 막히다는 거고요. 그리고 1억을 줬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가 방금 또 이런 추가 글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우기더니 증거 앞에선 결국 못 버티는구나. 당연히 그 사진이 떡하니 공개가 돼버리니까 이게 나와버렸네. 이렇게 된 상황인 거고요. 이 와중에도 이제 3,300만 인정하고 싶나 본데, 아니다. 다른 내역 더 있다. 내일 검찰 조사 때 체크할 거다. 그래서 일부나마 돈을 준 건 인정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단일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여조 문항을 만들고 꼼수 부렸는지 고해성사해라. 그리고 강혜경 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태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한다. 실제로 강혜경 씨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능하고 꼼꼼하고 양심적이고 굉장히 용기가 있는 분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세훈의 질질 짜는 거에 또 이해 질세라 김진태 씨도 질질 짜면서 또 그 명태균 씨한테 고맙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모님
한마디로 김건희 씨 얘기가 같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동아일보에서도 최근에 이런 그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가 대통령이냐? 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가 하고 보니까 한마디로 총선 이후에 국힘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련된 직에 임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참모들이 이건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윤석열이 막 또 경로를 하면서 네가 대통령이냐? 또 쩍벌하고 요 쩍팔 해가지고 거의 그 따기 사정권 안에 놓고 얼마나 겁을 줬겠습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그 정부의 강요 출신 친윤 인사가 이런 일화를 전했다고 하는데 인수위 시절에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냈더니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전화면 좀 다행이죠. 전화면 이제 저 전화기 넘어 핸드폰 너머에서 나온 얘기일 텐데 또 여기서도 네가 대통령이냐. 그나마 이건 이제 실제 따기 사정권에 있진 않았으니까 그나마 그냥 좀 덜덜 떨고 끝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동아일보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이와 비슷한 내용도 나온 바가 있었죠. 맨날 경로부터 하니까 참모들 입장에서는 심기경호 막 이쪽으로 다 지금 가 있다는 건데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이게 초반에 너무 세게 나오면 선거 앞두고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또 네가 대통령이나 이런 욕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겁모르고 막 폭주하는 것 같은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정작 김건희 씨 앞에선 쩔쩔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배들도 막 연락을 아무리 해도 조선일보 조중동 이런 데서 아무리 김건희 씨 얘기를 해도 자기가 그런 말할 처지가 못 되니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을 애초에 그게 권한이 부여돼서 안 되죠. 근데 누구도 통제를 못하는 이 상황을 결국에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로 나서야 된다. 이것밖에 답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경호처라든지 이런 데 말장난, 예산 낭비 이런 것도 아주 심각합니다. 스크린 골프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관저 유령 건물 논란 터졌을 때 처음에는 바득바득 우겼어요. 스크린 골프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와가지고 검토는 했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았어. 이런 식으로 막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뇌물 논란으로 번질 상황이 빼박으로 오니까 지금 계속해서 또 서둘러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다. 이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예산 낭비. 최근에 또 대통령실 이전비 관련해서 벌써 832억, 3천억대로 불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진작부터 3천억 단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쭉 계산을 해보면 이거 1조 정도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윤석열 측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496억 원이면 된다.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수천억, 진짜 거의 막 조 단위에 가까울 정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또한 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걸까?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저게 진짜 도둑놈이다. 해먹으려고 대통령 한 거냐. 애초에 멀쩡한 청와대를 납두고 저렇게 무속인의 입에 놀아나가지고 혈세를 낭비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냐. 오늘 오전에 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돌아왔다. 한마디로 지금 이런 부채 폭풍이 금융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이게 바로 민생 문제 해결의 첫걸음 아닙니까?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000만 원 넘게 불어나는. 그래서 예전에 이재명 대표님은 막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목소리를 내오셨기 때문에 그런 서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갑자기 난 이런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만 툭 던지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옳은 말,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 누구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이재명이란 사람은 증명을 해왔잖아요. 게임계에서도 제가 페이커 선수도 종종 얘기하지만
증명을 하냐 못하냐가 정치인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을 하실 때 훨씬 더 큰 힘이 실리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불법사채금지법을 진작 제출했는데 지금 집권 여당은 뭐하고 있냐.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꾸준히 보여오셨고 실제로 행정가 시절에도 그걸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뭐냐.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불법 추심 피해자, 이분들의 정상적인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실제로 지금 구멍이 좀 숭숭 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허점이 생겨버리면서 실제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도 제대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심지어 삭감한대요.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 불법 추심 문제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인식 자체는 저 모양 저 꼴이니까 늑장 대응을 해서 예산 삭감으로까지 이어진 아주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님은 이런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실제로 걸어온 길로 증명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들이 선택한 게 뭐냐? 야 그럼 우리들도 빡세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자가 아니라 원래 정치란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지금 봤을 땐 그리고 막 경선 방해 공작 등등 한 거 보면 저런 자격조차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선 무효란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오로지 딱 하나라는 겁니다. 이재명 악마화해라. 트라우마를 자극해라. 성과를 오히려 부패로 뒤집어라. 대장동 5,503억 환수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부패한 거야. 그냥 냅다 꽂아버리는 거를 실제로 심리전 여론전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일각에서 이제 저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언제까지 심리전 여론전 타령만 하냐라고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이게 대선 과정에서 이게 카톡방 이 문제가 터졌을 때도 국힘당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우리랑 무관한 거야. 야 정치인들 카톡방 초대되는 거 하루 이틀 봐? 이런 식으로 넘겼지만 최근에 뉴스타파에 드러난 보도에 따르면 조직도를 아주 체계적으로 짜가지고 이런 걸 유통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무한대로 뿌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선의 자발적인 시민들이 알아서 진정성 있게 우리가 움직이면 알아주겠지. 야 저게 말이 되냐? 야 대장동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업적이지 하고 정치인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치인의 역할입니까? 야 당원들이 알아서 싸워주겠지. 거리로 나가는 거 추운 날씨에 거리에 당원들 시민들이 나가주겠지. 그럴 거면 왜 정치를 하냐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당장 이런 식으로 생산부터 유통 마케팅 모든 것들이 다 이뤄지고 있는데 왜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진실에 갇혀 있냐고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회의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무당층들 어떻게 하지? 젊은 사람들한테 이재명 대표 왜 그렇게 싫어한다냐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여러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심리전 여론전은 저쪽에선 자본과 인력 네트워크 꾸려가지고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가랑비 옷 젖듯이 뿌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믿는다고? 믿는다니까요. 이게 설령 너무 노골적으로 보기가 싫을 정도의 그 되게 막 짜친다 그리고 막 너무 좀 오바했다 이런 포스터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인상만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심리전 사람의 감정만 건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내가 공개적으로 응원한다 그러면 특히 연예인들 어떻게 됩니까? 다 난도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보고 니네들 옆에 있는 놈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니네들 중에 공개적으로 이재명 옹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니네 다 똑같이 만들어줄 테니까 하고 본보기로 사람을 반 조져놓는 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조직 총괄본부부터 해가지고 조직 통합본부에 저 체계적으로 캠프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악마와 희화화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유통하고 이게 막 커뮤니티 심지어 나무위키 유튜브 언론 이런데 무수히 많이 퍼졌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당원들한테 여러분 이건 가짜입니다 이거 이렇게 댓글로 우리 글 하나 남겨주십시오 로 대응이 되냐고요. 그럼 당원들 입장에선 무기가 있어야 싸우죠. 무기가 그 무기가 당연히 정책 그리고
공약 이런 내용도 있지만 저 악마화에 대해서 그럼 진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이걸 당원들이 하나하나 서칭을 해가지고 언제 찾고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그때그때 그 실제 그 기사 댓글에서 막 고지전 벌어질 때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때 막 또 민주당 홈페이지 가가지고 쫙 뒤지고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근데 이게 맞나 막 크로스 체크하고 있고 그 사이에 저들은 이미 조직적으로 좌표 찍게 해가지고 좋아요 뭐 싫어요 이거 막 관리해가지고 베스트 댓글 고지전이 그 개념 아닙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는 좀 다른 양상이지만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너무 답답해서 심리전, 여론전 이 분야는 제가 정치, 현실 정치가 아니라 이 사이드에서 아예 뭘 만들어야겠다라고 요즘 특히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실제로 프로파간다. 이게 에드워드 버네이즈라고 나중에 정준이 해시TV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예전의 얘기거든요. 이게 100년 전에 PR의 아버지이자 프로파간다 관련한 요 비판도 많이 받는 사람인데 결국에 사람의 욕망, 집단의 편견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중을 흔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걸 실제로 기업에 그런 마케팅적인 차원에서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막 던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 왜 갖고 오냐면 단순히 그냥 기업 요런 차원에서만 한 게 아니라 요 사람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괴베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이재명 대표님한테 계속 해가지고 그냥 키워드만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야 이재명 대표 지금이 가장 심각한 그 중대한 고비다. 이거는 뭐 징역 빼박이다. 바로 법정 구속시켜야 된다. 뭔가 문제가 있다. 계속 이걸 되풀이하면 거리로 나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한쪽에서 국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 이재명 방탄 집회야.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 촛불 때 같이 나갔던 지인들이 왜 지금 그 친구들이 안 나가냐 물어보면 다 각자 뭐 바쁜 일상도 있고 지금 회사에 직장이 생겨서 못 나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이유들도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지금 시간은 얼마 없는데 그런 친구들 하나하나 설득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또 제가 얘기한다고 한들 너 어쨌든 진영 논리잖아. 너 이재명 대표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같이 박근혜 탄핵 때 같이 분노했던 지인들조차.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들이라도 지금 젊은 층들이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게 핵심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하고 싶은 말들은 좀 많은데 아무튼 뭐 지금 이걸 더 자세히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 심리전, 여론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때 심지어 요 다른 맥락이지만 또 이명박 때 그 국정원, 그다음에 군 사이버사령부, 군 정보심리전 같은 거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주요 보직을 차지한 상황이라면 소위 이런 사이버 전쟁 이런 데에서 원래는 국가 간에 다른 나라를 상대로 보통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내 정치에 국정원을 본격적으로 개입시키고 정치에 심지어 댓글 공작 벌이고 여론 공작하고 했던 게 이명박 때에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때 그 멤버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뭐 그 감형받고 가석방되고 그 원세훈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김관진 같은 사람은 국방혁신을 걷다 맡겨주고 그 말고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죄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사면받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온라인 공론장을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제 큰 목소리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나만 멋있으면 된다. 나만 고결하면 된다. 나는 막 국가의 큰 아젠다 막 던지면은 이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지. 뭐 저거 짜잘짜잘한 거 신경 쓰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한계도 인정을 하지만 스타크래프트가 전쟁 게임이고 그 전쟁의 기술을 다뤘던 게임을 했던 입장에서 대전략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도 실제 전투에서 박살나면 끝나는 겁니다. 전략이 아무리 완벽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전투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그냥 뽑아놓은 병력들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중요한 고지들마다 거기를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냅둬버리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디테일 놓치다가 모든 걸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굳이 따지면 전투, 소위 전술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 내는 거고요. 그 전투들을 이겨야 야금야금 이익을 취해가지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저들은 가랑비 옷 젖듯이 사람들한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와 희화화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선거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 상식과 진리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의도, 소위 이제 섬이라고도 불리죠. 그 섬에 갇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